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집합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수2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진도긴 하지만은 미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요. 실제 2학기 대해서는 좀 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기말고사 부분에 해당하는 수열, 지수, 로그는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등등에 대해서만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집합 1학기 부분 집합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집합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모임이에요. 객관적이란 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란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180 이상인 남자의 모임, 혹은 장미꽃들의 모임.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 얘는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에요. 집합이 아닌 거는 이런 거죠. 잘생긴 남자의 모임. 잘생긴 남자의 기준은 뭐예요? 잘생긴 남자의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개개인별로 달라요.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고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본인이 잘생길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혹은 내 눈에는 내가 별로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내가 잘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길 가다가 누가 봐도 잘생겼어. 근데 옆에 친구는 아니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생기다는 기준은 이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개인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모임, 만족할 만한 기준에 관련된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합의 표시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5 이하의 자연수, 이걸로 모임을 갖겠대요. 집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1, 2, 3, 4, 5, 이 5개가 만족을 합니다. 우린 이 5개를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원소를 일반화해서 표시를 할 때는 이제 얘는 소문자 표시를 하고요. 소문자로 주로 표시를 하고요. 집합 같은 경우엔 주로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뭐 집합 대문자 A, 원소는 소문자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원소는, 이 5개의 원소는 집합의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집합의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예요. 집합 A라고 할게요. 이 집합 A인, 이걸 집합 이제 5 이하의 자연수를 집합 A라고 하는데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예요. 자, 집합을 쓸 때는 중괄호를 쓰고요. 1, 2, 3, 4, 5 중괄호 4. 이게 A 집합인 거예요. 5 이하의 자연수를 나타내는 집합. 근데 원소의 개수가 5개면 쓸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조건제시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조건제시법은 똑같은 집합이니까 A라고 쓸 거고요. 중괄호 x바라는 표현이 일단 붙습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x바는 x라는 문자가 원소일 거야. 아니 원소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x는, 즉 원소는 5 이하의 자연수야 라고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에요. x는 원소인데 걔는 5 이하의 자연수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다?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집합 A에 대해서 지금 원소는 1, 2, 3, 4, 5죠. 이 5개의 원소는 A란 집합에 포함이 되는 원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1은 집합 A에 속한다,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도 집합 A에 포함된다. 3도 가능하고요. 다 쓸게요. 0 쓴 거. 어차피 뭐 5개밖에 안 되는데. 4도 포함되고요. 5도 포함이 되죠. 근데 만약 0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0은 A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슬러시로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1은, 원소 1은 집합 A에 포함된다. 원소 0은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집합 A에 없는 원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집합의 포항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집합과 원소의 포항 관계일 때 이 삼지창 포크 모양으로 보이는 형태를 되는 거고요. 원소가 포함된다. 그러면 이렇게 A 쪽으로, 집합 쪽으로 삼지창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원소 방향 잘 기호 방향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집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집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유한 집합, 그리고 무한 집합, 마지막으로 공집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한 집합은 뭐가 유한하다는 거겠죠, 당연히. 뭐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유한하다는 건 개수가 정해져 있겠죠. 유한한 경우의 집합. 방금 전에 본 1, 2, 3, 4, 5가 바로 뭐예요? 유한 집합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 무한한 경우의 집합. 원소가 너무 많은 거야. 셀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집합은 빌공자겠죠. 원소의 개수가 빵개. 즉 원소가 없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유한집합의 대표적인 예시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1, 2, 3, 4, 5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한집합은 예를 들어 자연수 1, 2, 3, 4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엄청 많죠? 뒤에 점점점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조건제시법으로는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조건제시법은 표현 방식이 여러 개예요. x바 x는 이렇게 되고 정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0보다 큰 정수 이거 뭐 사이에 인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x는 0보다 큰 정수 이게 전부 다 이제 자연수 1, 2, 3, 4, 5, 6, 7, 8, 9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건 좀 매끄럽지 않은 형태의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엄밀히 틀렸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이쁘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한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공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안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자,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뭐다?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공집합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집합은 집합의 표시인 중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중괄호 사이에 이 공집합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 공집합 기호가 그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된 거예요.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빵개긴 하지만 그래서 유한집합의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그럼 공집합은 표현 방식이 이 기호를 사용하지만 그냥 이 기호만 있거나 아니면 중괄호 사이에 비어 있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 공집합 기호가 하더라도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이때는 뭐야? 공집합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 되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세요. 뭡니까 그럼? 얘는 이 그림이 원소 하나가 되는 집합이 되어버려서 얘가 의미하는 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잘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랑 집합의 기본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익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초였고요. 첫 번째, 바로 부분 집합이란 거에 대해서 배웁시다.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뭘까요? 자, 예시를 들게요. 예시를 들면 설명하는 게 빠를 겁니다. A란 집합이 1과 2와 3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1과 2와 3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과 2와 3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원소는 갖지 않은 형태, 바로 공집합이거나 1, 2, 3, 1, 2, 1, 3, 2, 3, 그 다음에 1, 2, 3. 이 8개의 집합을 바로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A는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 2, 3의 일부분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부분 집합은 그래서 한 개가 아니겠죠. 여러 부분들을 띄어서 집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들 전부를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을 부분 집합이라 얘기를 하는데, 진 부분 집합이란 게 존재해요. 진 부분 집합. 자, 사실 이 8개의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하지만 단 하나, 얘는 어때요? 똑같죠? 1, 2, 3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예요. A 전체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부분이 아니다. 사실 A 똑같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온 거 아니냐, 얘를 뺀 걸 얘기합니다. 공집합 1, 그 다음에 2, 3, 1, 2, 1, 3, 2, 3. 요 7개만 진 부분 집합이라 얘기합니다. 뭐 한 거예요? 1, 2, 3을 제외했죠. 그냥 부분 집합에서는 취급을 해줬지만 진 부분 집합에서는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분 집합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요 1이란 이 부분 집합의 일부는 집합은 그럼 이 1, 2, 3에 해당하는 집합에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이니까 원래 집합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잘 보세요. 만약 A란 집합이 1, 2, 3이고요. 원소가. B란 집합이 원소가 1, 2입니다. 그럼 B란 집합은 A란 집합에 있는 원소보다 더 적고 다 포함이 됩니다. 1, 2는 1, 2, 3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소랑은 다른 기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삼지창이 아니라 뭐예요? 가운데가 빠져 있어요. 요거를 뭐라 얘기냐?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만약에 C란 집합이 있어요. 얘는 2, 3, 4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집합 B는 집합 C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왜? 이 1이란 존재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표현하냐? B는 C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집합 B가 집합 C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해요? 아까 그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거에서, 그러니까 삼지창에서 가운데 걸 뺀 거죠. 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갈고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걸 포함 관계로 사용해요. 더 큰 쪽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요. 더 큰 쪽을 향해 A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뭐냐면 이제 집합의 상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 항상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항상 같은 경우인데 항상 같다는 말이 뭐예요? 두 개가 아예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집합 A와 집합 B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원소가 개수도 같고 전부 다 같으면 돼요.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면 이때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원소의 개수 똑같고 집합 원소의 이제 구성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더 수학적인 얘기로는 A집합이 B집합에 포함되고 B집합도 A집합에 포함이 되면은 우리 이때 A랑 B가 같다. 이게 만족되면 A와 B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포함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면 A와 B는 아예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집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상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는 경우엔 같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원소의 개수. 자, A란 집합이 있어요. 10 이하의 짝수인 2, 4, 6, 8, 10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5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소의 개수 몇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항상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수식으로 N,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하는 게 바로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몇 개예요? 5개다.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게 원소의 개수 포함 방식이에요. 그럼 다른 거 하나 써볼까요? B집합. B집합은 뭐 쓸까요? 1, 2, 3 이렇게 하면 쓸까요? 그럼 N, B는 몇 개? 3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원래 집합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A란 집합이 1, 2, 3이었습니다. 얘 부분집합의 개수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아까 내가 일일이 다 써줬어요. 8개였습니다. 공집합 1, 2, 3 원소가 하나씩 있는 거, 그 다음에 1, 2, 1, 3, 2, 3, 그리고 1, 2, 3까지 8개였어요. 맞죠? 8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n제곱 개입니다. 2의 n제곱 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얘는 원소가 3개였어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즉 8.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나오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집합을 써볼게요. x라고 쓰고 2, 4, 6, 8, 10 짝수를 썼어요. 부분집합을 구할 거예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에는 총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땐 5개의 원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공집합이란 거는 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자리인 얘가 요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바로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집합 안에는 원소 2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4라는 것도 여기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얼마? 2예요. 그럼 6도 올까 말까 고민하고요. 8도 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요. 10도 올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올까 말까 고민하는 애가 원소의 개수만큼 있겠죠. 그래서 2의 5제곱, 즉 32개가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잘 확인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 32개의 지우개. 저 32개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 2가 무조건 들어있는 집합은 몇 개일까요? 무조건 들어있는 집합. 들어있는 거. 몇 개?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소 2개가 아니라 이거 2가예요. 2가. 원소 2가 무조건 들어있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2는 올까 안 올까 라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총 3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무조건 들어있대요. 그럼 2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4가 올까 안 올까? 6이 올까 안 올까? 8이 올까 안 올까? 10이 올까 안 올까? 즉 2의 4제곱이 됩니다. 16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어떤 특정한 원소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 원소는 미리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미 고정된 걸 제외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들만 생각을 해서 2, 2, 2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해나가면 됩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내볼까요? 원소 10은 무조건 있고 원소 8은 무조건 빼달래. 그러면은 이제 얘는 없는 거고 10은 무조건 들어있고 8자리는 비워야 돼요. 8은 없다니까. 그럼 이제 원소 2가 들어올까 말까? 원소 4가 들어올까 말까? 원소 6이 들어올까 말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확실히 들어왔다, 들어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조건이 고정이 된 거니까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판단하는 것들만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집합이 이게 솔직히 좀 그냥 처음에 개념 이해할 때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뭔가 계속 설명이 꼬이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좀 더 보강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진부분집합. 그럼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거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n제곱에서 빼기 1개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개가 뭐다?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집합의 포함관계나 부분집합은 사실 벤 다이어그램이란 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러니까 중등 교육 과정에서 집합이 뭔가 좀 되게 애매모호한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집합이란 게 없습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봤을 때 애들이 대부분 집합 모른다 하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뭔지 몰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벤 다이어그램 정도만 배우고 올라와도 뭐 집합 원소 그냥 기본적인 거 단어랑 벤 다이어그램 정도만 배우고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안 배우고 올라와서 벤 다이어그램 일종의 집합을 그림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1, 2, 3이고 집합 B는 2, 3이래요. 그러면 이 집합 B를 이렇게 풍선 형태로 약간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 안에 2하고 3이 이제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도 2, 3을 표현하고 포함하고 1도 갖고 있죠. 근데 B는 1이 없고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이렇게 B 바구니를 이렇게 포함하고 1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바로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합 A가 여전히 1, 2, 3이고 집합 C라 할게요. 집합 C는 2, 3, 4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A란 집합 이렇게 있겠고요. C란 집합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겹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1, 여기에 2와 3이 겹치고 여기 4 있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림 도식화시켜서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릴 수 있으면 포함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거 등등, 차집합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거 배울 때 조금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집합의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집합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너무 주절주절 되고 그랬어요.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서로소 등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상.